첫 번째 주인공부터 보시죠.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 의총에서 야인마가 나왔습니다. 야인마. 야인마 이게 나왔어요. 의총에서 야인마 나왔다. 어제 국민의힘 의총이 있었고요.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보도는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정성국 의원이 조강한 최고위원회 참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원도 아닌데 왜 참석하느냐? 그러자 조강한 최고위원이 야 임마 나와! 라고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러자 정성국 의원이 나왔다 어쩔래? 라며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강한 최고나 김민수 최고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에 손을 들었던 인물이고요. 정성국 의원은 반대를 했던 친한파 의원입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가 이렇게 야 임마 나와라는 감정 싸움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조강한 최고는 왜 야 임마 나와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우호적으로 발언하신 분들이 그렇게 호전적이고 고압적이고 그다음에 예의에 어긋나게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오면서 정성국 의원한테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뭐 엄청나게 고압적인 자세로 사람을 모욕을 주길래 나도 조금 거칠게 반응을 했지. 아무튼 한지아 의원도 아마 일어서서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의원 아닌 사람이 왜 들어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발언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무튼 이쪽 제가 앉아있는 쪽에 있었던 의원들이 어디서 여기서 발언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조강한 최고도 기분 나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본인의 참석에 대해 굉장히 이제 언짢게 얘기를 했다라는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야 임마 나와는 오랜만에 저도 국회에서 들어요. 저도 국회 꽤 출입을 했는데 막 감정이 격해지면 보통 상대방 의원들끼리 뭐 국감이나 국정조사나 아니면 뭐 상임위 때 핵심 쟁점을 두고 이렇게 왜 반말해? 내가 언제 반말했어? 지금 반말하잖아. 너도 반말했잖아. 야 임마 나와. 이렇게가 보통은 아주 가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한데 같은 당 내에서 의총에서 야 임마 나와가 나온 건 굉장히 이례적인 야 임마 나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민주당 지도부에는 말은 거칠었지만 욕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좀 낫네요. 그리고 민주당 어제 살벌한 건 민주당 쪽이 더 살벌했어요. 뭐 그렇긴 한데 근데 그 논박 이후에 네. 정청래 대표가 이현주 최고위원하고 연달아서 그 오찬 만찬을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눴다고 합니다. 야 임마 나와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문정복 최고위원 같이 그런 방식으로 이 상대방을 비판한 거에 대한 경고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당내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을 당대표가 중재하고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국민의힘은 뭐 같이 앉아 있는 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갈등이 심각한 거죠. 저 야 임마 나왔으면 사실은 다 나왔어요?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같이 저 자리에서 모여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대화한다고 한들 그게 서로 생산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그냥 드자비하고 막싸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징적 단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민주당의 합당을 위한 갈등은 어찌됐든 더 크게 통합하고 하나로 되기 위해서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 있는 과정이 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잘 끝난다면 이게 다 당이든 이재명 정부에든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스스로도 뭐 뺄셈 정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저런 방식으로 인간적 감정까지 스스로 욕설까지 나오면서 하는 정도라고 하면 과연 그게 같이 갈 수 있을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갈등과 분열은 더 계속될 것이고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더 중요한 문제는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또는 뭐 당의 원로 이런 분들이 이 상황을 중재하고 설득하고 진정시킬 만한 당사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야 임마 나와 라고 했을 때 또 안 나가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왔다 어쩔래 이것까지 지금 나온 건데 자 김현 대변인 또 당 문제라 어제 이 상황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선 몸싸움이라든지 뭐 과거에 그런 요즘 많이 SNS에 회자되는 영상들 보면 민주당 영상도 정말 많습니다. 네. 뭐 강기정 전이 아니죠. 지금 저는 의원이었지만 지금 광주시장님의 그 깨물기 사건, 뭐 헤드락 사건, 뭐 그리고 배치기 사건 등등 뭐 여야가 다 사실 몸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친 언행 같은 경우도 당내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상황은 언제 어떤 폭탄이 터지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좀 위험한 상황에 이른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몸싸움이나 거친 언행이 국민의힘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어제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송은석 원내대표가 이 최고위원들이 좀 참석을 해주기를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아, 네, 자발적으로 원내대표 간 요청이 것이 있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우리 당헌 당규에 따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의원들의 이 의견들을 최고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던 것인데 들어오자마자 왜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발언권 주지 말라, 이런 듣기에 좀 거북한 그런 언사가 많았습니다. 공격적인 발언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게 먼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말싸움으로 좀 번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당직자들이나 혹은 당원분들이 어떻게 느끼실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국민의힘이 원내 의원 107명만의 정당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다 같이 동지애를 불태우면서 열심히 싸웠고 어떤 사람은 입성을 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입성을 못한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애당심을 가지고 당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느냐. 의원이 아니니까 발언권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도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 내용이 좀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언급을 한 것처럼 지금은 지방선거를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총의를 모아서 개혁안들 그리고 또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선당 후사의 생각이 있다면 이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이 당내 내용을 좀 격화시키기보다는 웬만하면은 좀 단일 대우로 가는 데 뜻을 좀 모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상황에 대해서 또 김효은 대변인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본질은 최고위원이 왜 오냐 안 오냐가 본질이 아니라 결국은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둘러싼 어떤 갈등이 본질적인 갈등일 것 같습니다. 당 내의 여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지도부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김민수 최고는 그러면 당신들 목도 같이 걸어라, 의원직을 걸어라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지도부 재신임 문제까지 갈등이 번졌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께서 1년 전에 그 당원 게시판 문제 별거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해명하신 바가 있는데 대표가 되시고 나서는 제명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의원총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당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의 내용을 봉합하기 위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항상 어떤 식으로든 당 지도부를 흔들고 주저앉히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많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김민수 최고는 당대표 재신임과 사퇴를 묻기 전에 국회의원직 걸 거냐라고 맞받아 친 겁니다. 당대표 재신임 내지는 사퇴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된다. 배현진, 장 대표 거취 결단해라. 사퇴하라는 거죠. 김민수 최고, 의원직도 같이 걸어라. 이미자 의원, 100% 수용 전제로 전 당원 투표하자 등등 당내 충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지난번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라고 요구했었는데 오 시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큽니다. 수도권, 다시 말해서 서울, 인천, 경기의 각 지자체장들, 광역 기초 지자체장들, 출마자들은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아마 속이 수건용일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입장, 노선이 변화하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오 시장 굉장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 대표 물러나라. 그러면서 장동혁 디스카운트다. 지방선거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퇴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재신임을 묻자라는 얘기까지 다 한결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장동혁 대표 쪽의 입장은 명확해 보여요. 김민수 최고의 의원의 말이 있었어요. 의원직 걸래?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퇴 논란까지 번졌어요. 일단 이건 이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TK 제외하고는 경쟁이 있는 곳은 서울 한 곳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말미암아서 서울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위험해졌다. 딱 한 곳 어떻게 보면 승리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 진짜 김광선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러면 오세훈 씨의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은 거죠. 왜 저런 행동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판을 저렇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지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려서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의총과 관련해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자, 의총이잖아요. 의원들 오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왜 최고위원 중에서 가장 강성적이고 윤호개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최앞장서 있는 김민수나 조광한 최고를 왜 그리 불러들이냐는 이거예요. 송원석 최고가. 물론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라면 올 수 있죠. 그것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들에 대한 비판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불러들인 거죠. 그 조광한 최고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있다가 국민의힘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 윤핵일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래 아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뭐 불러온들이 주인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신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월 말 3월 초까지 장동혁 대표가 그만두지 않으면 이 선거판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결과는 정해졌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왜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지자체랄지 선거 출마에 조용하느냐? 그럼 공천권을 장동혁 지금 대표가 쥐고 있으니까 찍스를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공천받아도 떨어질 건데 뭐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 공천받았고 떨어지나 안 받고 아예 선거 안 나가나 거의 똑같은데 그러면 목소리를 다 내야죠. 내서 당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자기의 어떤 정치 이득과 관련돼 있으니까 뭐 TK 중진들이 할지 물론 이제 뭐 일부 권영진 의원이 그런 분 빼고는 지금 조용히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자체 선거에서 뭔가 공천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더 국민의힘을 지금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김용은 대변인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한동훈 전 사퇴 이후의 이 갈등, 장 대표가 사퇴하거나 재신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재신임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명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분들께서 원한다면 그럴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명의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 네. 윤리위에서 줬고 당무감사위에서 줬고 최고위에서 줬는데 사실 많은 청년분들은 이런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만 궁금합니다. IP 주소 6개만 공개하면 되는 것을 왜 지금까지 1년 5개월 가까이 되도록 밝히지 않았냐라는 그것이거든요. 한 예. 1년 3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풀리지 않은 채로 이렇게 대표가 직까지 내려놓게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을 걸라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저는 조금은 해석을 해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을 걸라고 하는 게 서로 다 걸고 막장까지 가자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전례를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당대표에게 재신임 투표하자 혹은 끌어내리자라는 것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뭔가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도 여러 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꺼낼 때는 적어도 정치적인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그런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오세훈 시장께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속이 시꺼멓게 터들어간다라는 말을 하시는 걸 전 정말 10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구도 자체가 우리에게 유리한 선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김강산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또 제3자로서 뼈아프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도 당에서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3자가 아닌 당 내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다 열심히 어려운 시험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너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너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라고 계속해서 주입을 한다면 그 학생이 잘 볼 수 있는 것마저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시험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 우리 어차피 질선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조장을 하면서 대표와 지도부를 공격하는 그런 언행도 저는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행보를 걸을까요? 친한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남 무소속 출마 가능성. 영남권 출마해서 진짜 보수가 누구인지 가려볼 필요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다. 선거 때 되면 국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한동훈 지원 유세 원할 것이다. 지원 유세 다니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남 무소속. 전수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영남, 예를 들어 뭐 대구에 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생기는 자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본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본인이 보수의 리더로서 지금 차기 리더 싸움에서 이렇게 제명을 당한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한 판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명까지 당한 상황이고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특히 정치인하고 연예인은 본인의 부고람 빼고는 계속 언론에 노출이 돼야 되는 게 이제 그들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숙명에서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든가 보수의 상징성 있는 장소에서 본인이 어떠한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 지금 장동혁의 이러한 그 인민 재판 아니면 장동혁식의 이렇게 몰아내기 이런 제명에 대해서 이 신격 우상화하는 국민의힘의 어떠한 일벌백계를 가하고 건전한 보수의 재건이라는 기치 하에서 그런 이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자로서 그 발돋움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저는 한동훈이 어떠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서 자신의 행보를 위해서 다음 넥스트 행보를 위해서 어떠한 도전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전 대표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도 새로운 얘기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내 상황, 국민의힘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